우리는 앞에 강의에서 최종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폴더 구조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CSS 파일도 기본 웹브라우저의 스타일 시트로 초기화해 줄 수 있도록 몇 가지 간단하게 작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글 웹폰트까지 이렇게 추가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습할 준비를 전부 다 갖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만들어 볼 최종 프로젝트의 영역은 바로 이 최상단에 있는 헤더 영역입니다. 자, 이 헤더 영역을 우선 마크업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HTML 폴더에다가 header.html이라고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header.html을 만든 다음에 index.html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하고요. 타이틀을 header라고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CSS 파일의 경로도 style.css가 아니라 자기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폴더니까 이렇게 일단 해주도록 할 건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헤더 영역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 헤더 영역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CSS 파일도 따로 미리 만들고 시작할 거라서 이렇게 CSS 폴더에 header.css라고 이렇게 만들고 header.html에서 CSS 폴더에 있는 header.css를 참조하여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폴더에서 CSS 폴더로 들어가서 header.css를 추가해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될 거예요. 아마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별도의 파일을 나누진 않았을 텐데요. 저는 이번 영상에서는 좀 더 영상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책과는 좀 이런 링크 태그의 경로라든지 그런 방법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책에서 하는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너무 오해하지 않게, 너무 어려워하지 않게 그냥 영상을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국 style.css는 초기화된 코드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각 부분을 만들 때 웬만하면 건드리는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 각 부분의 영역을 코드를 작성할 때는 이 header.css에 이렇게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우선 HTML 부분부터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헤더 영역은 아무래도 우리가 어떤 태그를 이용해서 마크업을 할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시멘틱 태그 중에서 헤더라는 태그가 제일 적절하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div 태그로 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헤더는 말 그대로 시멘틱 태그 중 헤더라는 태그로 하는 게 가장 적절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헤더라는 태그를 만들고 컨테이너라는 어떠한 이 헤더 영역 안에서 응집할 수 있는 가장 최상위의 그룹 div 태그를 만들어주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h1 태그로 버튼 태그를 사용해서 su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내비게이션 부분이기도 하니까 내부 태그를 이용해서 ul, li를 이렇게 만들어서 li 태그에는 버튼 태그로 about, 그 다음에 feature,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마지막으로 컨택, 이렇게 메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의아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아니 왜 내비게이션 메뉴를 A 태그로 하지 않고 버튼 태그로 했나요? 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실제 최종 프로젝트를 보시면 해당 이 메뉴들을 눌렀을 때 내부의 특정 영역을 이동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자바스크립트의 처리를 조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가 내부의 특정 지점으로 이동하는 게 맞긴 맞으나 엄밀히 말하면 버튼의 성격에 좀 더 가깝다라고 저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A 태그로 하지 않고 버튼 태그로 이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자, 이 점 참고하시고 이제 여기까지 작성된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책에서는 리스트 스타일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리스트 스타일 이 점 기호가 보일 거예요. 그런데 영상에서는 안 보이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결국 같은 걸 만들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점 감안해 주시고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5개의 버튼이 화면에 노출만 되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바로 이어서 CSS 부분을 작성을 하여서 이런 최종 프로젝트의 헤더 영역과 똑같이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보이는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HTML 코드를 작성했으면 CSS 코드를 작성하도록 할게요. 그 전에 HTML 문서에 CSS 코드가 제대로 연결됐는지 한번 확인부터 해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디 태그를 선택자로 지정을 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 변경이 되었죠. 그러면 어쨌든 내가 잘 연결이 되었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다가 코드를 하나씩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코드를 저장을 하고 최종 프로젝트의 완성 데모 페이지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 영역이 일정한 폭을 가지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일정한 폭을 컨테이너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div 태그가 이 일정한 폭을 담당하게 할 거라서 그 부분부터 먼저 처리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가장 바깥에 있는 style.css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클래스는 width를 1140픽셀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줄어든 영역이 항상 웹브라우저의 중앙에 오게 할 수 있도록 마진도 0.5토라는 값을 이렇게 설정해 둔 상태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우리가 header.html에 header.css와 style.css가 다 연결되어져 있으므로 우리가 방금 style.css에 추가한 컨테이너 클래스의 정보가 들어가져 있을 거기 때문에 이 div 컨테이너로 구분화된 부분은 코드를 실행해서 개발자 도구를 보면 이런 식으로 화면 중앙에 배치가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때 너비는 정확히 1140픽셀로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요. 이제 CSS 코드를 하나씩 작성을 할 건데 헤더 태그를 선택자로 지정을 하여서요. 이제 우선 어떻게 할 거냐면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지정할 겁니다. 탑 0에서 최상위에 붙을 수 있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헤더 태그 안에 작성되어져 있는 모든 텍스트는 일단 검은 색깔로 지정을 할 건데 어차피 기본이 검은색이니까 굳이 이렇게 정확히 명시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리고 위드스는 100%를 차지하게 할 거고요. 내부 패딩은 1rem 정도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중간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헤더 태그에 스타일이 적용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씩 더 꾸며 볼 건데 헤더 태그에 컨테이너 클래스를 이렇게 선택자로 잡아서요. 우리가 이 최종 프로젝트를 보시면 SU라는 부분과 나머지 이 내비게이션 메뉴가 한 줄로 나란히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작성한 HTML 구조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쟤를 한 줄로 나누는 방법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header.html을 보면 하나의 부모 div 태그를 기준으로 이렇게 자식 요소가 2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플렉스박스 레이아웃을 적용을 하게 되면 화면에 한 줄로 나란히 배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하고요. 주축의 방향에서 스페이스 비트윈 하게 되면 우선 이런 식으로 최우선적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스페이스 비트윈은 이런 값이죠. 이렇게 왼쪽 끝, 오른쪽 끝, 그리고 만약에 하나가 더 추가되면 중앙, 이런 식으로 비율이 맞게끔 떨어지는 건데 어차피 저희가 2개밖에 없으니까 스페이스 비트윈을 사용하면 양쪽 끝으로 잘 떨어뜨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수직측 방향에서 이왕이면 같이 정렬되라고 이렇게 온라인 아이템스 센터를 추가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혹시 모르니까 정확한 영역을 지정해주기 위해서 width 100%라고 이렇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 확인을 해보면 아까와 별반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버튼 요소를 이제 초기화를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초기화를 해줄 거냐면 헤더에 버튼 태그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트랜스페어런트로 하고 보더를 0으로 하며 커서를 포인터로 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텍스트 색깔도 바꿔야 되는데 나중에 일단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고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버튼 모양의 어떤 디자인이 좀 빠지면서 그럴듯해 보이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나눈 이 오른쪽 내부 태그 영역 안에서도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한 줄로 배치되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CSS 작업을 더 해줬어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하냐면 헤더에 내부 태그 밑에 있는 UL 태그에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적용해 버립니다. 그럼 얘는 한 줄로 이렇게 배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면 헤더 태그에 H1 태그 밑에 있는 버튼은 폰트 사이즈를 ERM이라고 하고 컬러를 따로 블랙이라고 지정할 필요 없이 그냥 폰트 웨이트만 볼드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이제 이 오른쪽 애들도 한번 꾸며보려고 하는데요. 헤더에 내부 태그 밑에 UL이라는 태그 밑에 li 태그가 있으면 패딩으로 10픽셀 정도만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잘 배치가 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헤더 태그 안에 있는 버튼 태그를 꾸며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꾸며볼 거냐면 헤더 태그 밑에 있는 내부 태그 밑에 있는 UL, LI의 버튼은 폰트 사이즈만 1.2 RM으로 해줘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내용이 보여지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 최종 프로젝트의 데모 페이지를 봤을 때 이러한 글자와 똑같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자, 한번 최종 프로젝트의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서 이 폰트를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해당 폰트는 그냥 기본 폰트네요. 별도로 아직 우리가 구글 웹 폰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SU 부분도 한번 봐볼까요? 보시게 되면 얘도 우선은 기본 폰트로 적용이 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똑같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에 거는 아직 배경색이 좀 검은색이죠? 이러한 부분은 나중에 CSS를 다 배우고 나서 이 웹페이지를 만들고 나서 자바스크립트 부분에서 좀 응용하여 설명해 드릴 테니까 우선은 이 헤더 영역에 이러한 부분을 만들었다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